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당신이 필라테스 강사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잡지 모델 같은 완벽한 몸을 가진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만성 허리 통증을 몇 년째 달고 살거나 고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늘 발목을 삐끗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많죠. 이럴 때 우리가 기본 교육 과정에서 배운 그 표준 동작만으로 이들을 정말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답을 담고 있습니다. 오, 어떤 자료인가요? 파리의 바이오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립자이자 저명한 스타 필라테스 강사인 캐로라인 버거드 페미니와의 심층 인터뷰인데요. 아, 그분이요? 네, 그녀가 거의 평생을 바쳐 가르치고 있는 부상비 특수집단, 즉 ISP라는 전문 교육 과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ISP 교육이 왜 요즘 필라테스 감사들에게 단순한 심화 과정이 아니라 거의 필수 과정처럼 여겨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탐구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운동 레퍼토리를 늘리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렇죠. 강사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고객인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캐롤라인의 인터뷰를 보면 기존의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 그러니까 매트나 리포머 같은 기본 교육은 네, 대체로 건강한 신체를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 전제와는 거리가 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본 교육은 A를 가르치는데 현장에서는 Z 같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아하, 비유가 정확하네요. 이 만성 요통, 디스크 문제, 척추 측만증, 심지어 고관절 보형물을 가진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기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오겠네요. 반드시 옵니다. ISP는 A와 Z 사이에 그 비어있는 알파벳을 채워주는 역할인 셈이죠. 아, 필라테스가 그냥 건강한 사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거의 준재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필라테스는 코어를 강화하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교육만으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필라테스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캐롤라인이 강조하는 건 바로 섬세함입니다. 기본 교육에서는 이 동작은 코어를 강화합니다라고 배우지만 ISP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만성 요통 환자에게 지금 척추를 구부리는 이 동작이 과연 안전한가? 아, 이 사람의 디스크 상태와 조직의 치유 단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동성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가? 와, 이건 완전히 임상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모든 운동 선택의 이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운동을 아는가가 아니라 수술한 고관절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진짜 질문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를 많이 아는 요리사가 아니라 손님 개개인의 알레르기나 건강 상태에 맞춰 메뉴를 변형하고 창조할 수 있는 셰프가 되라는 말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섬세함을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으로 형태 잠금과 힘 잠금이라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전문 용어 같아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안정성을 이해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형태 잠금은 말 그대로 구조적인 안정성입니다. 뼈의 모양, 관절면의 맞물림, 인대의 팽팽함처럼 우리 몸의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수동적인 지지력이죠. 아, 하드웨어. 예를 들어 골반은 그 자체로 단단한 고리 모양이라 안정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형태 잠금입니다. 그렇다면 힘 잠금은 소프트웨어에 가깝겠군요. 정확합니다. 힘 잠금은 복횡근, 골반 기저근, 다혈근 같은 심부 근육들과 근막이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안정성이에요. 근육의 힘이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근육 힘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이 근육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수축시키도록 명령하는 신경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태 잠금은 구조, 힘 잠금은 근육과 신경.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는 괜찮은데 근육을 잘못 써서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 말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딜레마 때문에 ISP가 필요한 거죠. 네, 천장관절, 즉 엉치뼈 주변이 불안정한 분에게 브릿지 동작을 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브릿지요?
ISP 교육을 받지 않은 강사는 그냥 엉덩이를 들고 내리는 그 동작의 형태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하지만 ISP 강사는 먼저 이 사람의 형태 잠금이 왜 약한지를 생각합니다. 출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상태에서 무작정 엉덩이 근육만 쓰게 하면 오히려 관절에 스트레스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 먼저 힘 잠금을 활용해서 약해진 형태 잠금을 보완하는 전략을 씁니다. 힘 잠금을 먼저요. 네, 예를 들어 엉덩이를 들기 전에 먼저 복횡근을 미세하게 수축해서 골반 전체를 안정시키는 코르셋을 채우게 하는 거죠. 아, 그런 디테일이 있군요. 단순히 예쁜 브릿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잠금 장치 사이에 대화를 조율하는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누구에게는 독이, 누구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형태 잠금과 힘 잠금 이야기를 들으니 이건 단순히 뼈와 근육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맞습니다. 결국 그 근육을 언제 어떻게 쓸지 명령하는 건 뇌, 즉 신경계잖아요. 인터뷰에서 이 신경계에 대한 부분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나요? 네, 바로 그게 ISP 교육의 후반부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상과 통증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다른 시각이요? 부상은 단순히 특정 조직이 손상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학습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학습했다고요? 네, 통증을 한번 겪고 나면 우리 뇌는 그 움직임을 위험 신호로 저장해요. 그리고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리거나 다른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보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허리를 한번 삐끗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걷거나 물건을 들 때 온몸에 힘을 잔뜩 주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죠? 와, 제가 최근에 10년 넘게 만성 허리 통증을 겪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허리를 숙이는 모든 동작에 공포를 느끼셨죠. 그럴 수 있죠. 저희는 몇 주 동안 허리를 전혀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워서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힘 잠금을 인지하는 훈련만 했어요. 네. 그분이 처음으로 통증 없이 양말을 신었다고 말했을 때 그건 단순히 근육이 강해진 게 아니었죠. 그럼 뭐였을까요? 뇌와 몸 사이에 깨졌던 신뢰가 회복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SP 강사는 다리를 드세요라고 단순하게 지시하는 대신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숨을 쉬면서 고관절이 관절 안에서 부유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지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와 같이요. 이건 근육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신경계에 대한 제안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는 고객의 신경계에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고 이 움직임은 안전하다는 새로운 피드백을 주는 거죠. 관계 자체가 바뀌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강사와 고객의 관계도 바뀝니다. 내가 아는 걸 당신은 실행하세요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함께 조절해 나가죠라는 수평적인 탐험과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듣다 보니 이건 필라테스 강사가 준 의료인이 되는 과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리치료사와 역할이 겹치거나 강사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험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캐롤라인은 인터뷰 내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이죠? ISP는 강사를 의료치료사로 만드는 과정이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자신의 전문 분야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의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전문가가 되는 거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인터뷰에 나온 공통 언어에 대한 예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협력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무릎 수술을 받은 고객의 담당 물리치료사와 소통한다고 해봅시다. 네. 예전 같으면 리포머에서 다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렇죠. 좀 막연하죠. 하지만 ISP 교육을 받은 강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술 부위의 안정성을 위해 폐쇄사슬 운동을 통해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수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와, 의사 선생님께서 더 많은 부하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점진적으로 편심성 수축 운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와. 그건 마치 제가 해외 출장을 가서 통역사 없이 현지 엔지니어와 직접적인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그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강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네. 강사는 더 이상 재활 과정의 주변인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과 운동 현장을 잇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강사 스스로에게도 큰 변화겠어요. 그럼요. 이래도 될까 하는 의심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운동 선택에 왜라는 명확한 이유가 생기면서 엄청난 내면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확신은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죠. 우리는 지금 기본 동작 교육에서 시작해서 정교한 생체역학, 신경계와의 대화, 그리고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까지 필라테스 강사의 엄청난 진화 과정을 살펴갔습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필라테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캐롤라인은 ISP와 같은 교육이 더 이상 일부 강사들을 위한 선택적인 스페셜 과정, 야, 아니라고요. 네, 기본 교육 이후에 필수적인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령화, 좌식 생활,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찾는 완벽하게 건강한 고객은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어떤 형태로든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특수 집단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 예측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이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강사는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조금 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무책임하다고까지 비칠 수 있는 걸까요? 그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환자를 재활 후 운동을 위해 누구에게 보내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단순히 동작을 예쁘게 가르치는 수업과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안전하게 환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 선택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결국 시장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갖춘 전문가를 찾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고객들 역시 더 이상 멋진 수업, 힘든 수업만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몸의 역사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더 나은 움직임을 찾아나갈 파트너를 원하겠죠. 오늘 우리는 ISP 교육을 통해 한 명의 필라테스 강사가 어떻게 단순한 동작 지도자에서 각 고객의 몸이라는 섬세한 보석을 다루는 움직임의 세공사로 거듭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모든 고객의 신체적 역사와 필요에 맞춰 정교하게 운동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변모하는 과정이었네요. 캐롤라인은 인터뷰 말미에 이 ISP의 정신을 세 개의 프랑스어 단어로 요약합니다. 오, 뭔가요? 첫째, 부상당한 몸의 현실과 강사로서 자신의 한계를 감정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명확하게 직시하는 명료함. 루시디테. 명료함이요. 둘째, 모든 교육적 선택이 생체역학과 신경학이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정밀함. 프레시지용. 정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및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연대. 알리안스. 명료함, 정밀함, 그리고 연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필라테스 강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어떤 분야의 트레이너든 혹은 운동을 배우는 학생이든 아니면 그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든 우리에게 더 넓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획일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고유한 맥락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운동을 단순히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내 몸이 평생에 걸쳐 써내려온 역사와 나누는 존중 가득하고 정밀한 대화로 여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